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제2의 K드라마를 찾다가 폭망하는 넷플릭스, 아직도 미드가 왕자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K드라마를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레이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년이가 디즈니 플러스 전세계 6위에 올라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난주 종영된 K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동안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들이 탑10 순위에 들지 못했던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가 K드라마는 철저하게 OTT를 분리해서 방영하며 순위가 잡히는 나라는 단 5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뿐이었습니다. 무빙도 아시아 5개국 순위만으로 단 1시간 전세계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1시간 1위에 올랐냐면 무빙 1위를 디즈니 플러스가 갑자기 1시간 만에 순위 오류가 있었다고 수정한 결과입니다. 그 당시 디즈니 플러스 플레이스페트롤 순위는 오류가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가 2천억을 투자해 제작한 아소카가 나온 시기라 절대로 1위 자리에 K드라마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디즈니 플러스의 플레이스페트롤 순위는 엉터리였다는 것은 유심히 이 사이트를 지켜본 시청자라면 모두가 알 것입니다. 3년 동안 디즈니 플러스가 방영하는 그래미 아나토미가 1위를 유지했고, 그 드라마가 1위가 아닐 때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미드가 출시될 때 1위로 올려 홍보하는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 동안 1위에 올랐던 그래미 아나토미가 일주일 전부터 순위표에서 사라지고 신규 드라마들이 순위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정년이가 6위에 오른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요즘 나라별 세부 순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순위에서 3일 전 지옥 시즌2가 탑10 10위에 오른 뒤 어떤 K드라마나 K영화도 탑10 순위에 오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과연 넷플릭스 순위가 정상일까요? 1위에 있는 미드 외교관의 총 순위 점수를 보면 615점입니다. 대부분 역대급 신규 드라마의 1위 점수는 800에서 1000점대인 반면에 이 드라마는 낮습니다. 이것은 이 드라마가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방증이고, 이 드라마의 히트맵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아시아와 남미는 전혀 이 드라마가 위력이 없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의 K드라마가 등장하기 전 한마디로 미국에서 1위 하는 드라마가 순위표에서 1위를 하는 순위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미국 시청자들은 역시 미드가 세계 최고야라고 국뽕을 일으킬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넷플릭스는 과거 전 세계를 열광시킨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나 기묘한 이야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폭망의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드라마를 꼽자면 삼체, 눈물의 여왕, 브리저튼 시즌3밖에 없습니다. 그중 3차 브리저튼 시즌3는 아시아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전 대륙을 만족시킨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작년부터의 기조는 미드를 철저히 띄우고 K드라마를 대체할 나라들을 찾아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K드라마를 대체할 나라를 일본과 태국으로 생각하고 드라마 제작수를 늘리고 제작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기업 전략으로 볼 때 미래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전략은 그럴싸한 전략 같지만, 일본이나 태국 드라마가 K드라마를 대체할 수 있다면 벌써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어떤 시청자가 요즘 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상위에 오르고 있다고 K드라마가 위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건 시간이 지나면 드라마의 촬영 기술과 환경이 바뀌고 투자비가 늘게 되면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중국 OTT 아이치에서 태국 드라마가 순위 상위권에 등장하는 이유는 태국 드라마가 재미있기보다는 중국 드라마들이 재미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청시간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아이치에는 한국 드라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들이 있었다면 태국 드라마들이 순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만 단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성공한 컨텐츠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특유의 배우들의 만화스러운 과장된 표현과 항상 봐왔던 패턴의 옛날 동화책처럼,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책을 읽는 교훈과 설명충들처럼 모든 드라마에 잡다한 독백이 많습니다. 20년 전에 드라마 스토리를 버리지 못하고 화면만 세련되게 K-드라마 스타일로 바꾸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의 넷플릭스 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1회에서 2화까지는 비주얼도 괜찮고 재미있지만 뒤로 갈수록 연기력이 떨어지고 스토리가 따라주지 않아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과 태국에서 제2의 K-드라마를 찾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에서 K-드라마가 너무나 고착화되고 왕자의 자리에서 거의 30년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드라마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냥 K-드라마를 따라하는 B급 K-드라마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에 질 좋은 A급을 시청하지 비슷한 B급에 손을 내밀까요? 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꽤 많이 발전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80년대처럼 올림픽 하나의 국뽕이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결국 자국의 드라마를 자국의 시청자가 열광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도 그 나라의 드라마의 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중국과 일본처럼 K-드라마의 아류작들을 쏟아내면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요즘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가 바뀐 느낌이 듭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뜨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미국 글로벌 OTT들이 각자 다른 시각으로 위기를 느끼며 각자의 이득에 따라 만든 인위적인 순위표일 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지금 죽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보면 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한 스타워즈 관련 드라마 애니들입니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미국의 스타워즈 마니아라면 이 컨텐츠들에 열광하겠지만 전 세계는 아닙니다. 이젠 스타워즈 세대가 줄을 이루는 세대가 아닙니다. 결국 이런 디즈니의 과거 영화 드라마를 재탕 삼탕하다 못해서 스타워즈의 등장인물 모두를 드라마나 영화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타워즈를 그동안 쭉 따라오지 않았다면 맥락을 읽기 힘듭니다. 마블과 DC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내놓고 그만둬야 할 히어로들을 아직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시청자들에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 새로 나온다면 응 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천억이 넘는 디즈니 플러스 SF물과 마블의 히어로물들이 이제 그냥 킬링타임용 드라마 영화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제작자들만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등장한 히어로물 무빙에 세계가 열광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은 할리우드가 찍어낸 쫄쫄이 빤스를 입은 히어로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의 로컬 문화는 한국에서도 소수만 즐기는 문화였지만 이것을 멋진 드라마로 다시 창조한 것이 바로 정년이입니다. 다분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에 통하는 이유는 바로 신선함과 독창성입니다. 무빙이나 정년이는 세상에 숨겨진 스토리를 실사화했지만 지금 미드는 세상에 너무나 알려진 것들을 너무나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신선함과 독창성이 떨어집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가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이야기로 시청자를 끌어들일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중국이 CG 덕질의 판타지와 할리우드 스타일의 SF를 제작하는 이유는 우리도 미국처럼 할 수 있다는 국뽕을 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 국뽕은 중국에서만 통하지 세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넷플릭스가 K-드라마 대체제로 키우고 싶은 태국이나 일본의 드라마는 30년 동안 아시아에서 축적된 K-드라마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들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오징어 게임 홍보에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1위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K-드라마를 작년부터 홀대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다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K-드라마는 키워주기 싫은 필요하게 된 지 오래되었고 그 결과 아시아 시장이 흔들리고 더 이상 구독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니 마지막 카드가 다시 K-드라마인 것입니다. 글로벌 OTT들이 마지막 남은 미래 시장은 아시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한 아시아 시장을 잃으면 그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순위에 K-드라마가 전혀 없지만 넷플릭스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대부분 K-드라마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OTT들이 딴짓을 하며 이미 세계를 미드로 정복했다고 착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우리의 글로벌 OTT들을 가지고 서서히 아시아 시장을 확실히 장악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넷플릭스 순위표를 보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우리 스스로 K드라마가 질이 떨어지고 하락세라고 폄하하기 시작한 일부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보이는 지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디테일까지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해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역으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